여러분,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눕는 행동이 우리가 평생 피해야 할 습관이라고 배워온 그 행동이 오히려 시니어의 뇌를 살리는 가장 과학적인 선택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밥 먹고 눕지 말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져도 갑자기 졸음이 몰려와도 자리에서 일어설 때 세상이 잠깐 흔들리는 순간이 와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병원에서도 별말이 없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겠지.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익숙한 생각을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지러움과 무기력함은 의지가 약해져서도 기력이 떨어져서도 아닌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매우 분명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만났던 김정순 어르신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김정순 어르신은 70을 넘긴 분으로 평생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했고 해가 질 때까지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정순 어르신에게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밥만 먹고 나면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하얘지며 몸이 아래로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드시려고 했고 몸에 좋다는 음식과 영양제도 챙기셨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잠시라도 앉아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김정순 어르신은 혹시라도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이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도 못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셨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혈압도 괜찮습니다. 큰 병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검사에서는 괜찮다는데 왜 몸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유독 밥만 먹으면 머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작지만 사용하는 에너지는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만큼 뇌는 산소와 혈액 공급에 극도로 민감한 기관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뇌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는 능력이 서서히 약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뇌는 매 끼니마다 작은 위기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많은 양의 혈액이 위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뇌로 가는 혈류를 끝까지 지켜내는 조절 능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점점 둔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식후 어지럼증, 식후 극심한 피로감, 이유 없는 졸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정순 어르신의 몸도 바로 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더 부지런히 움직이셨습니다. 어지러워도 참고 멍해도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움직임이 아니라 전략적인 휴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병을 치료하는 이야기도 약을 권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하루 리듬을 다시 설계하는 이야기이며 지쳐있는 뇌에 숨 쉴 시간을 되돌려주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입니다. 밥을 먹고 난 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설거지를 하십니까? 억지로 몸을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잠시라도 몸을 눕혀 쉬어주십니까? 이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뇌의 나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셨을 겁니다. 왜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식사가 나이가 들자마자 이렇게 힘겨운 시간이 되었을까요? 이 변화는 갑자기 생긴 병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의 체력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답은 우리 몸이 나이를 먹으며 작동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병명이 아니라
몸의 작동 원리로 그 이유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식사를 하는 순간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립니다. 움직임을 유지하는 일인가 아니면 소화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일인가라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말이 아니라 혈액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부터 위와 장은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에너지가 필요하니 혈액을 보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한정된 자원인 혈액을 재배치합니다. 다리로 가던 피, 팔로 가던 피, 그리고 뇌로 가던 피의 일부까지 위장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과정이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위장으로 충분한 혈액을 보내면서도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주는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조절 능력이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그 결과 식사를 하는 순간 뇌는 잠깐씩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때 뇌는 매우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멍해짐으로 신호를 보내고 졸림으로 신호를 보내고 집중력 저하와 어지럼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김정순 어르신의 몸도 바로 이 과정을 반복해서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병원 검사 수치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혈압 측정은 그 순간의 평균값일 뿐이고 피검사 역시 짧은 시간의 상태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뇌는 식사 직후라는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자율신경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여 상황에 맞게 혈압과 혈류를 유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위장 쪽 혈관은 넓어지고 그만큼 다른 부위의 혈관은 순간적으로 조여져야 전체 균형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오랜 세월 구부정한 자세와 과로,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이 자율신경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위장으로 피가 쏠릴 때 뇌로 가는 혈류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에만 유독 나타나는 어지럼증과 무기력의 핵심 원리입니다. 김정순 어르신은 평생을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힌 채 일해 오셨습니다. 쉴 때조차 몸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휴식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생활 습관이 서서히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 신호를 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졌다고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더 움직이려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더 큰 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타이밍에 주는 짧은 휴식이 뇌를 살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바꿔주는 휴식은 뇌 혈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심장은 아래에서 위로 피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작업은 점점 더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식사 후 위장으로 피가 몰린 상태에서까지 이 작업을 계속 요구하면 뇌는 가장 먼저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식후에 멍해지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도 운동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설계가 보내는 매우 정직한 경고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예전 방식 그대로 몸을 몰아붙이며 버티는 삶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하루의 리듬을 다시 조정할 것인가라는 선택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바로 식사를 마친 직후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밥을 먹고 난 뒤에 잠시 몸을 눕혀주는 것, 그 짧은 시간이 왜 시니어의 뇌에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분히 풀어가면서 어떻게 쉬어야 정말 도움이 되는 휴식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실 겁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정말 괜찮을까? 소화는 괜찮을까? 오히려 몸을 망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정반대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게을러진다. 소화가 안 된다. 건강에 안 좋다.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말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시니어의 몸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뇌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하나의 펌프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뇌는 그 펌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이 펌프는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을 거슬러서 피를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 작업이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혈관의 탄성은 서서히 줄어들고 이 작업은 점점 더 힘겨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사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위장과 장으로 대량의 혈액을 보내야 합니다. 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때 심장은 아래에서는 위장으로, 위에서는 뇌로 동시에 피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이중 작업은 큰 부담이 됩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몸을 눕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과 뇌의 높이가 거의 같아집니다. 중력의 방해가 크게 줄어듭니다. 심장은 훨씬 적은 힘으로도 뇌로 피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세 변화만으로도 뇌 혈류는 눈에 띄게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눕기의 핵심 원리입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물리적인 조건을 바꿔주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김정순 어르신 역시 이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은 절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증상이 너무 힘들었기에 딱 며칠만 속는 셈 치고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바로 설거지를 하지 않고 소파나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눕기보다는 등을 받쳐 상체를 약간만 세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셨습니다. 놀랍게도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식후마다 찾아오던 머리 멍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어지럼증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고 나면 늘 머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머리에 피가 다시 차는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식후 눕기는 오래 누워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약 20분 정도의 휴식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은 위장이 소화를 시작하고 뇌 혈류가 안정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그 이상 오래 누워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활동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짧고 정확한 타이밍의 휴식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속 쓰림이 잦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체를 약간만 세우면 됩니다. 베개나 쿠션을 활용해 등이 편안한 각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각도만 유지해도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는 충분히 줄어들어 뇌 혈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식후에 잠시 몸을 눕히는 것은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휴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잠깐 쉬는 것은 알겠는데 이 효과를 하루 종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후 20분의 휴식이 뇌를 다시 살리는 시작이라면 그 다음 시간들은 그 회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결국 답은 분명해집니다. 앉아있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입니다. 이 2시간 동안의 자세와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잘 쉬어도 뇌로 가는 혈액의 길은 다시 막히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식후 휴식으로 잠시 되살아난 뇌의 상태를 어떻게 하루 종일 지켜낼 수 있는지
잠자는 자세와 앉는 자세를 중심으로 아주 실천적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잠자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잠을 자면서도 몸을 제대로 쉬게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는 동안에도 뇌와 심장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 뇌로 들어오는 혈액의 흐름은 다음 날 컨디션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가슴과 어깨 주변이 굳어지고 팔을 몸 옆에 붙이고 웅크린 자세로 자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이 자세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슴을 좁히고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 심장은 다시 뇌로 보낼 혈액을 충분히 채우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며 밤새 잤는데도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만세 수면 자세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과장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잠잘 때 팔을 완전히 위로 쭉 뻗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를 살짝 굽혀 손이 가슴이나 어깨 위쪽에 자연스럽게 놓이도록 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움츠러들었던 가슴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숨이 깊어지며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길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김정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자세가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팔을 몸 옆에 붙이고 자는 것이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만 의식적으로 이 자세를 유지해 보셨고 어느 날 아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떴는데 머리가 맑고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말입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밤사이 뇌가 충분한 혈류를 공급받았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팔을 너무 높이 들거나 어깨에 힘을 주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힘을 빼고 가슴이 편안하게 열리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앉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우리는 앉아서 보냅니다. 식사할 때, 텔레비전을 볼 때, 대화를 나눌 때, 휴식을 취할 때 대부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의자 끝에 걸터 앉거나 허리를 둥글게 말고 앉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자세는 단순히 허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자세는 목을 앞으로 빼게 만들고 목을 지나는 신경과 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은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중요한 신경과 혈압과 심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목이 앞으로 빠지고 등이 굽어지면 이 통로가 눌리고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자율신경의 신호 전달이 흐트러지고 몸은 상황에 맞게 혈압과 혈류를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유 없이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이런 자세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앉는 습관입니다. 엉덩이를 등받이 쪽으로 충분히 밀어 넣으면 골반이 바로 서게 됩니다. 골반이 서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고 허리가 펴지면 목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액의 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세와 앉는 자세는 하루 이틀 바꾼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만 지나도 몸은 분명히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회복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 마음속에는 이 이야기들의 원리는 이해되는데 과연 하루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 남으실 겁니다. 식후 휴식도 중요하고 잠자는 자세와 앉는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모든 것을 일상 속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순 어르신이 이 습관들을 하루 안에서 어떻게 이어왔는지, 아침부터 밤까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몸은 복잡한 자극보다 일관된 리듬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김정순 어르신에게도 저는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의 하루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알람이 울리면 바로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눈을 뜨면 잠시 그대로 누운 채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팔을 가슴 위쪽으로 편안하게 올린 상태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이 짧은 시간은 밤새 굳어있던 가슴과 어깨를 풀어주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흐름을 깨우는 준비 시간입니다. 이렇게 단 몇 분만 투자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예전보다 조금 덜 드십니다. 배가 가득 찰 정도가 아니라 속이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선에서 식사를 마칩니다. 과식은 식후 혈류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어르신은 이제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미루고 소파나 침대에 몸을 눕힙니다. 상체는 완전히 평평하지 않게 쿠션을 받쳐 약간만 세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지도 않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지켜봅니다. 어르신은 이 시간을 두고 내가 숨을 쉬는 시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20분이 지나면 어르신은 천천히 일어나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머리가 가장 맑아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집안일을 하거나 가까운 곳을 산책하거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가만히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오후에도 같은 원칙을 지킵니다. 잠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불편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이 자세가 가장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원칙은 같습니다. 짧은 식후 휴식 그리고 밤에는 만세 수면 자세를 의식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휴대전화는 침대에서 멀리 두고 고개를 숙인 채 화면을 오래 바라보는 습관을 줄였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사흘 정도가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식후 어지럼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 전체가 덜 피곤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몸이 원래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밥 먹고 눕는 것이 살이 찌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식후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 대사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짧고 편안한 휴식은 소화를 방해하기보다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괜찮으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식후 휴식은 쉼표이지 문장의 끝이 아닙니다. 휴식 뒤에는 반드시 움직임이 이어져야 합니다. 잘 쉬고 그 다음에 잘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후 20분의 전략적인 휴식으로 뇌를 보호하십시오. 둘째, 잠자는 자세와 앉는 자세를 바꿔 뇌로 가는 길을 넓혀 주십시오. 셋째, 회복된 뇌를 가지고 가볍게 움직이고 배우고 사람과 연결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그리고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댓글에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